아픈 것은 현재만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쩌면 조금밖에 안 돼요. 전체 아픔이 100이라면 현재 아픈 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90은 옛날에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 예결 적에 너 그전에 뭐 너 나보고 뭐라 했지? 부부싸움할 때도 옛날 일 갖고 다 싸우잖아요. 옛날이란 건 지금 이전도 옛날입니다. 항상 현재 직전은 다 과거니까 과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서 오줌 튀려? 그거 가지고 또 싸워 부부간에. 왜 치약을 그냥 이렇게 짜?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이제 사소한 것이 큰 부부싸움이 되고, 어저께도 우리 클래스에 하나 와야 될 사람이 못 왔습니다. 부부싸움 하느라고. 근데 난 그 부부가 언제 만나냐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유치원 때부터 또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얘기하려다가 지금 아직 못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교육을 다니고 했으니까 성경도 얼마나 읽었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7번을 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7은 49죠? 그거보다도 더 용서하라고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오른뺨 왼뺨도 대라고 했고, 그런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읽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해. 그럼 평생 모두 교회 다녔어. 왜 다닌 거예요? 나 그 사람들 보고 그 소리 하려고 했어. 당신들 유치원 때부터 만났다며 그때부터 50년 교회 다니는데 사소한 그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하는 싸움을 해? 교회는 왜 다, 성경은 왜 봐? 용서하고. 우리가 제일 좋은 얘기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제일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건 상대편을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사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해요. 용서해버리면 내가 편해.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줄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심 쓰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불교를 믿었던, 예수교를 믿었던 40년, 50년 믿었으면 무언가를 믿는 게 있어야지. 50년 동안 계속 다니고 안 다니는 우리가 뭐 건성 다니는 나보다도 훨씬 못해. 왜 다닌 거야? 그 조그만 일로 싸우고 하려면. 근데 그런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과거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미래를 알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동양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몰라요. 동양에 있는 거, 동양에서도 우리 민족, 중국, 중국이라고 하지만 만주에 살던 우리 종족이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역학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역학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보면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점이라고 그러고, 글자로 푸는 걸 사주학이라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사주학은 예언학입니다. 미래를 읽어내는 기술이요. 나는 그것을 주역을 정말 한 몇 년째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내 몸이 이렇게 생겨라 하고 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유전자죠. 46개, 개수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지죠. 설계도예요. 내 몸의 설계도는 세포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설계도는, 내 몸의 설계도는 나는
내 몸속에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집이지. 내 집에 대한 설계도는 나와 있어. 그것을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지금 발표하고 내 집에 대한 설계도 연구밖에 안 돼요. 그럼 나에 대한 설계는 어디 있냐? 영혼이 우리 인간으로 오면서 무슨 설계도를 뭘 가져오겠어요? 없는데 원래부터. 그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난 연월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난 게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해요. 사주를 천간지지에서 한문으로 두 자씩 표현해요. 정해년 그렇듯이. 그래서 8자가 돼요. 그 8자밖에 안 되지만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무궁무진해. 그 속에 미래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성질이 어떻고 그 사람은 생활을 어떻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죽을 것인가까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예언하는 그러니까 다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치료하는 학문도 있고 현재를 치료하는 학문도 있고 미래를 치료하는 학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주로 현재를 치료하는 학문만 의술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도 과거 나름이야. 엄마 뱃속에서 내가 밖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나이를 먹죠. 그걸 연령투행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투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다 보고 듣고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태아투행. 그것도 안 나오면 전생투행. 전생에서 지금 우리 올 적에 가져오는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더듬어서 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령투행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었는데 우선 책을 한번 보고서 이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이걸 제대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과거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이 과거보다는 전생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우니까 예?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그쪽으로 가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전생만이 다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연령투행이 우리 최면에서 마음치료에서는 연령투행이 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 현생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과거에 있는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경험, 나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죠. 자, 어떻게 돌아가냐? 연령투행은 매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전의 과거로 투행할 때 출생 이후 삶을 더듬는 걸 연령투행. 출생 이전,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엄마 뱃속계를 더듬는 것을 태아투행.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을 더듬는 걸 전생투행.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학설로 되어 있고 나는 그걸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적에 여러분은 결혼하고 오랬으니까 결혼하면 애도 가지고 그럴 텐데 내 얘기를 하면 우리 큰딸이 작은딸보다 결혼을 늦게 했어요. 작은딸은 미국에 있어서 빨리 하고 큰딸은 한국에서 너무나 오래 있길래 오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러니 하나 애가 들어섰는데 초음파 검사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뛴다고 그거까지 다 보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한 달 좀 넘어야 되잖아요. 초음파 나와요. 심장이 뛴다고까지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가더니 오늘 갑자기 없어졌대. 사라졌대. 흔적도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부인과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말로만 뭐라고 만들어 놓지 설명을 못해. 근데 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건 내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가난하게 이고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I-20로 고생하면서 살고 있나 그러지만 이 살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설계한 겁니다. 스스로. 여기 오기 전에 나는 미국에 와서 뭐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뭐 I-20이 어떻게 하고 다 본인이 설계한 거예요. 왜 그수로 하냐면 내가 설계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설계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꾸민 작품에 내가 주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 그런 경우 많지만 와이프하고 성질이 딱 맞는 사람 없어요. 상당히 갈등이 더 많습니다. 전에는 원망을 많이 했어. 근데 요새 그런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작품을 썼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걸 내가 왜 계획했지?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막 갈굴 때는 저 사람 조언을 훌륭하게 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렇게 예를 들어 스트레스 주고 갈구는 것이 어떻게 살짝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그래. 내가 써놓은 작품을 충실하게 여기고 있거든. 그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작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작품 써있는 대로 갑니다. 가는데 줄거리는 가는데 작은 샛길은 내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샛길을 잘 만든 사람을 도사라고 하고, 샛길도 잘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 도사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건 도사든 안 도사든 똑같은 사고는 당합니다. 왜? 그렇게 작품 속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도사가 아닌 사람은 기분 나빠,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에이 정말로 속상해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사인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런 사고를 당했지만 이만하게 다행이야. 내 몸은 안 다쳤잖아.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도사라고 뭐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예지학이고, 그런데 어쨌든 연령투행은 그런 것입니다. 현재, 이전 후, 과거로 투행은 환자로 하여금 이전의 배경과 사건들로 돌아가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야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게 해놓고 묻는 방법이 있고, 원인이 됐던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하느냐 하는 건 뭐 하는 사람 마음이, 치료하는 사람이 그때 이게 좋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인데 20살 때로 돌아갑시다. 지금 15살입니다.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뭐라고 이게 지금 선생님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인인데, 원인이란 건 하나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돼요. 최초 원인부터 따져서 다 지워야 하거든요. 최초 원인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고, 15대 이것도 원인이니까 좋습니다. 지우고 10살 때로 돌아갔어. 또 비슷하게 나와. 이것도 우울증 원인이니까 또 지우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든 그 환자 여기서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 또는 아파트로 돌아가서 10년 전, 20년 전, 이웃, 그리고 근처에 살았던 친구들 이름까지 소상하게 기억하고
그 시절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한 내용까지 보통 때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줄줄 얘기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무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다 여기 다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최면이라는 건 이렇게 기억력을 굉장히 높게 해서 다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의 나쁜 과거를 기억나게 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면을 잘해서 공부에 이용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즐거움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이나 자존심이 상하던 일이나 분노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당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켜요. 근데 그런 기억이 그때 바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그냥 어떤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어떤 것을 기회로 그게 탁 나와요.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같아도 발병하는 것은 여러 가지요. 어떤 사람은 통증으로 오고, 어떤 내가 아는 내 치료한 그분은 한 3년 전에 니커에서 이제 이러다가 흑인한테 맞았어요. 강도한테 막 머리를 두들겨 맞았어. 근데 지금도 그냥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무 치료도 안 돼. 너무 아픈데. 머리 아픈 것, 여러분 머리를 한번 아파보세요. 아무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된 건데 가만히 내가 나한테 어떻게 왔어요. 우리 롱비치 병원인데 보니까 뭐 실제로는 2년 됐으니까 외상 같은 건 다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외상 후 어떤 충격, 정신적인 상처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는 다 낫고 안 아픈데 마음에서 아픈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니? 여기가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지금 생각해보면 흑인 그놈 새끼가 내가 돈을 안 주니까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급수만 골라서 때리더라는 거야. 그것도 웃었죠. 그 사람이 이게 급수만 골라서 때리더라고 나보고 얘기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흑인들은 급수를 몰라요. 자, 그냥 친 거예요. 근데 맞은 사람은 그게 다 급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고도 쉬워요. 양방의사는 못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침을 3개만 넣을 텐데 이거 놓고 15분 있으면 사라진다. 이것도 일종의 이 마음치료죠. 마음치료는 그렇게 100%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의리심 있잖아, 늘.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의리적이거든. 다른 사람은 이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뭐 진통제나 먹으세요. 이거 주니까 안 낫는 거야. 근데 나는 침 3개 놓으면 15분에는 낫는다고 그냥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은 다 못 나섰는데 낫는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띄면서도 정말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침을 놓고 다른 쪽 방에 갔다가 왔어요. 15분에 뺐어. 어떤 하니까 한 번도 않더라고요. 이틀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틀 동안 유효하니까 이틀 후에 아픔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오고 그렇다고 똑같이 이틀 후에 오는 게 아니라 맞을수록 3일 후, 4일 후 이렇게 가니까 어느 17번, 8번, 10번 이렇게 맞으면 더 이상 괜찮다고. 그냥 갔어요. 데이비 신이라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 왔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할 적에 정말일까 해서 그러는데 침을 뽑는 순간 싹 없어지더래.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정말 된 건가?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틀 동안 안 아팠대. 이게 이틀이 되니까 아팠어요. 그럼 내가 이틀이 유효하다고 했고 이틀 오면 페인이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것도 암시요. 그럼 이틀 후에 또 와야 돼. 매번 그렇게 암시를 똑같이 하면 이틀마다 계속 오면 돈도 많이 들고 치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는 실제로는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치료에 나서요. 이게 과거 문제가 그래서 과거 자체를 치료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를 두고 그냥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요. 대개는 과거 문제를 꺼내서 자기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요. 중간에 보세요. 과거로 퇴행은 마음치료에서 과거 충격적 상황을 찾아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면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죠. 근데 이 퇴행에도 불완전 퇴행과 완전 퇴행이 있어요. 완전 퇴행이라면 자 10살대로 돌아갑니다. 불완전 퇴행은 10살대로 돌아가긴 했는데 기억으로만 10살대로 돌아갔지 나는 지금 40살, 50살인 상태로 최면 속에서 10살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부분 퇴행, 불완전 퇴행이죠. 완전 퇴행은 완전히 10살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대학 공부를 한 사람도 10살, 지금 10살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10살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글씨라고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쓴 것처럼 글씨 필패트 쓰고 그때 당시 글씨를 쓰고 뭐 발표라고 하면 그때 당시 언어를 쓰고 어휘를 써요. 그 이상은 못 써. 10살이니까. 부분 퇴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대한 보여줬을 때 태아로 완전히 돌아가서 피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흔들고 굉장하잖아요. 완전 퇴행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가는 알 수 있지만 상당히 격렬하니까 혼자 이제 단둘이 치료할 때는 그게 좀 제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뒹굴고 뛰고 그러면 힘들잖아. 물론 방법은 있어요. 뭐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나 둘 셋 이제 뭐 그걸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줘 버리면 좋은데 당황하면 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거든. 어쨌든 완전 퇴행은 별로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완전 퇴행은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개인 상태에 따라 맨 밑에 완전 퇴행 또는 부분 퇴행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서 완전 퇴행을 유도하던가 부분 퇴행을 유도하던가 그건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분 퇴행으로 많이 하죠. 먼저 시간에 이 과거 퇴행을 예를 들어 퇴행을 해가지고 어떤 번호 같은 거라든가 그것을 알아내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것인데 콤프레이로 돌리면 돌릴 것 같은데 콤프레이로 나오던데 안 나와. 나올 것 같다.
집에서 해봤는데 또 안 되네.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나와. 잘 안 돼. 자, 이제 좀 더 되면 더 보여드리고요. 집에서 하니까 잘 됐는데. 44페이지 최면 유도를 위한 공통 안수문. 그러면 어떻게 과거로 유도할 것이냐. 이게 왕도는 없습니다. 이게 이 마음 치료를 하면 중풍이라든지 치료는 본인이 특히 치매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치료할 적에 이런 문장을 다 각각 만들어야 돼. 그 치료하면서 내가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 정해진 게 없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이건 내가 하나의 예문으로 만든 거지 요게 뭐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막 작품을 꾸며내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요. 다른 것은 의사들은 기구나 약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죠? 기구나 약이 없으면 헛거예요. 수술 도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의사는 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마음치료 전문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입만 있으면 돼. 말만 잘하면. 근데 대개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애기 때는 옛날에 보면 윗도리만 입히고 아랫도는 안 입히고도 막 눈밭을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애기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양기가 발바닥에 있어요. 뭐 걔들 더워서 그래도 안 얼어. 그러다가 점점 기가 올라와서 사춘기가 되면 생식기 부분에 양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춘기적인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가면 가슴으로 올라와. 그래서 50대 되면 가슴이 뭐 어떻고 뭐 그런 소리하고, 60이 넘으면 이제 목으로 이제 올라와서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죠. 말은 뭐 태산도 옮기고 저녁내 뭐 와이프하고 잠 안 자고 저녁에 논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아랫돌 힘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양기가 위로 올리니까 말은 잘하거든요. 60이 넘으면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직업으로는 이게 딱이요. 60 넘어서는 양반 못 옵니다. 또 침도 더 이상 놓으면 힘들어요. 리타이어 해야 돼. 65세, 70대 되면 다 리타이어 해요. 근데 리타이어 할 때 65세, 70대 딱 알맞은 직업이 마음치료 전문이에요. 입만 가지면 되거든. 머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도 한 10년, 그러니까 85세, 8세까지는 이제 말도 유난히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힘이 좀 없어서 위로 올라가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말도 많이 못해, 이제는. 그때 또 잡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65세면 이제 리타이어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놀아. 건강에 놀으면 좋은데 마음도 그렇고 다른 짓을 많이 하니까 괜히 병원에서 오라고서 와서 그냥 괜히 사진 찍고 긁어내고 뭐 그냥 뭐 그러니까 병이 더 생기고, 그래서 고생만 찔찔이 하다가 죽어. 그런데 이런 잡이 있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음치료. 마음치료 전문은 대개 8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예지학. 그걸 하는 것입니다. 주역,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주역 같은 걸 펴놓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지. 미래가 얘기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얘기해 줌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잘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닥치면 아하,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피해서 어떻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잡이 8, 9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 10년은 또 10년이나 5년쯤은 쉬고 그냥 그거 하다가 죽어도 되고 또 좀 쉬었다가 정말 기운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순서는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65세 그만두려고 다 해.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 다음 잡을 하고 나는 이 잡을 지금의 잡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공부 준비했어요. 이제 때가 왔어. 그래서 한의는 점점 줄이면서 나는 보험 안 받습니다. 캐시 손님만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험 처리하고 그냥 복잡하고서 그거 연락 오고 힘들어서 보험하고 하는 사람한테 가고 거기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만 나한테 오라. 나는 이제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있으니까 안 되는 걸 나한테 오니까 캐시라도 받고 돼야지. 난 그 사람 캐시 손님만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음치료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캐시 그것도 좀 적어질 거고 마음치료 쪽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그 다음도 예지학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든 최면 유두란 공통 암심은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대로만 딱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표본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기가 좋아. 이런 표본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는데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신 다음 심호흡을 깊게 상기하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손을 위아래로 내리고 70, 80된 사람도 여드름이 난다니까. 내가 아는 나의 20년 후에 나라고 내가 인정하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은 18살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나이 묻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최면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안 물어요. 나이 왜 물어? 나는 30살인데. 나는 30살이라고 했는데 몇 살이가 묻고 뭐 60 어쩌고 그러면 70 어쩌고 그러면 그 이제 나 싫어. 그러니까 그분도 18살인데 나이를 왜 묻냐 뭐 그렇게 서로 간에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18살이라고 굳게 생각하면 18살 때 일어날 것 똑같이 여드름도 나고 뾰루지 같은 거 나요. 완벽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보면 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호르몬도 나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런 힘도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0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살 때로 돌아가서 보는 장면입니다. 20살로 돌아가서 그때 장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은 20살 때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봐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때 기억들이 아주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떠올리세요. 자, 20살입니다. 자, 이제 말로 대답하세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얘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배우다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가 아니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냐? 명령을 내릴 때는 오름차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명령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다섯을 세면 20살대로 돌아갑니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거고, 깊이라면 다섯 넷 셋 둘 하나 딥스립 해야 되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20살대로 돌아가서 이제 말로 오세요. 그래놓고 확인을 해야지. 지금 밤인지 낮인지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다면 몇 명과 같이 있는지, 친구인지 아버지 가족인지,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부터 답이 나와요. 거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은 치료하는 사람은 테크닉이야. 이걸 모르면은 깊은 잠재의식을 유도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아예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표본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외워버려야 돼. 그러면 할 얘기 없으면 낮입니까 밤입니까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답이 없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되지만 딥스립 쉽게 할 때니까 다섯 넷 셋 둘 하나 딥스립. 자 지금 집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잘 대답 안 하면 다섯 넷 셋 둘 하나 딥스립. 기쁘게 유도해서 지금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까? 보인다면 뭐가 보이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인다면 아 그러세요? 그 뭐는 장면입니까? 아까처럼 지금 육군본부 들어갔습니다. 자 육군본부 어디입니까? 상황실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갔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누가요? 별 둘이. 여기는 이제 상황실이니까 이름표 같은 게 없습니다. 비밀실이니까 계급은 있죠. 그 육군본부 상황실 별 둘은 쫄병입니다. 맞아. 거기는 그냥 별 4자리부터 계속 있으니까 별 2자리는 많아. 저 전방 사단에 가면 사단장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까 저기서도 그걸 우리가 봤죠? 똑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오면 돼. 대신에 이걸 자꾸 읽으라고 하는 소리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이걸 잘 들어두면 나중에 어떤 기회에 야 이거 치료면 된다는데 내가 배우기는 했는데 야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건 해줘야겠는데 그럼 시도를 하는 거지. 저런 걸 봤으니까 야 이건 되는 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될까? 하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100% 내가 된다고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환자도 나를 안 믿어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딱 어떻게 그게 돼서 환자가 알아요. 저 사람이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환자가 탁 캐치를 해요. 떠올라. 마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많이 배웠지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이유가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새 배우는 사람들은 실습을 많이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경험이 많이 하죠. 경험이. 어쨌든 간에 방법을 알아야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혼자가 있어요.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는 뭔가 좀 알고 있는데 다른 알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거는 사람 하나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경우는 죽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 위에 큰 다리에서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져서 죽는다면 그거라도 낫지.
우울한 증세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엑셀을 밟아가지고 충돌한다든지. 이 우울증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민사회의 거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그냥 약만 먹고 항우울제, 뭐 수면제 이런 거나 먹고 점점 깊은 우울증 환자로 더 깊어지면 그야말로 정신병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 먹으면 그래요. 약을 주는 의사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약을 주면 그때를 위해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우울하다면 우울하지 않도록 약 줘. 그럼 그 약은 6시간밖에 안 가거든. 6시간 가면 또 우울해지고 그럼 또 먹어야 돼. 근데 몸에 내성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4알 먹어도 됐는데 4번 먹어도 됐는데 그러면 안 들어. 그러면 하나를 반씩 더 먹어야 돼. 그래도 안 들으면 2알씩 먹어야 돼. 그래서 한 10년쯤 먹으면 한 주먹 먹어. 안 들어. 이 약효가 없어. 내 내성이 생겨버려서. 방법이 없어요. 마음 치료를 하면 근원을 없애버리니까 우울증을 생기게 했던 어떤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지. 응? 얼마나 좋습니까? 자, 47페이지 다시 한번 지금 20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을 말씀하세요. 얘기를 잘 안으면 우물우물하면 5, 4셋 줄란 딥슬. 자, 지금 10살입니다. 자, 10살로 통했습니다. 20살에서 10살로 할 때도 이렇게 해요. 5, 4셋 줄란 딥슬. 지금 10살입니다. 그래도 좋고. 자, 이제 지금 20살인데 이제 장면을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10살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10살입니다. 그리고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5, 넷, 셋, 둘, 하나, 딥스리. 지금 10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도 왕도가 없어, 방법이. 그냥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는데 자기의 그 몸에 익힌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워야 뭐 어떻게든 지금 10살입니다. 10살로 연령이 정됐습니다. 지금 10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0살 때 것입니다. 뭘 보고 있죠? 말씀해 보세요. 말로 하세요. 뭐가 보십니까? 그럼 그래도 대답을 잘하면 지금 밤인가요? 낮인가요? 구체적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럼 밤입니다. 그럼 뭐 집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뭐 밤입니까? 낮입니까를 잘 못 알아들으면 밤낮이 아니라도 환한 데 있을 수도 있고 어두운 데 있을 수도 있거든.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지금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누구랑 있습니까? 친구랑. 몇 명이 같이 있죠? 한 5명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다가 이름을 또 못하는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얘기 속에 그 원인이 있다면 그걸 또 치료하고. 자, 대화를 계속한다. 문제의 원인을 밝힌다. 그 소리 이제 생략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원인인 것 같아. 그러면 물어봐야 돼. 이것이 선생님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입니까? 예. 그렇다면 예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웁니다. 지울 때는 이제 저렇게 TV에 나왔다고 코드를 뽑을 수도 있고 주머니를 크게 줘서 그걸 집어넣으라고 해서 버릴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건 따로 또 배웁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치료하고. 치료 방법이라는 건 TV에 착상시키고 뽑아서 사라졌다고 할 것인가, 주머니를 큰 걸 주고 다 넣어서 버릴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다 치료됐다고 다 이제 버렸어, 뽑았어. 그럼 선언을 해야 돼.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것이 저기에서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기억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히던
우울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이제 다 치료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후추면 암시를 합니다. 후추면 암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 같으면, 자, 선생님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 때 가본 곳이 어디죠? 하와이를 가봤습니다. 하와이 해변. 그럼 좋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하와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하와이 해변. 자, 지금 하와이 해변이라고 크게 3번을 외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후추면 암시야. 자, 5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웠어. 하와이 해변이라고 하면 깨어난다고 했으니까 되는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즉시, 깨어난 즉시. 자, 하와이 해변이라고 3번 외치세요. 시켜봐요. 하와이 해변, 혼자.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3번 하다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최면에 쑥 들어가요. 그렇게 하라고 후치면 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자라고 했으니까 깊이 자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잠 안 올 때 그냥 누워서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그러면 잠들게 돼 있어요. 야간 먹어도. 그런 후치면 암시어는 그 문장은 그 사람에 맞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근데 일반적인 단어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하와이 해변, 뭐 좋은 소리인데 고속도로 가다가 그 광고판에 하와이 해변이 나오고 하는 광고가 있어. 하와이 해변 딱 나오면 그게 암시니까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암시 저절로 받으면 자동차 타고 가다도 그냥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시는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 사람만은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데는 없는. 음악을 듣다가 하와이 해변으로 가요 소리 나오면 음악을 듣다가 자게 되겠죠?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특정한. 그 다음에 후치면 암시를 하고 각성시키고, 하나에서 5이면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5도 그냥 바쁠 때는 하나, 둘, 셋, 넷, 5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때문에 왔으면 하나, 모든 것이 기억이 잘 됩니다. 둘, 모든 것이 생각이 잘 납니다. 셋,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넷, 5 이렇게 해줘야지. 중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잠 안 드는 사람은 잠을 잠든다고 해주고, 공부는 공부에 대한 얘기 해주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최면 치료는 마음 치료 전문의들은 이게 정말로 좋은 자리인 것이 생각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최면 치료할 때도 절대로 나쁜 기억이나 나쁜 말을 안 씁니다. 나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좋은 생각만 떠올리게 하고 좋은 기억만 떠올리게 하지 나쁜 기억 떠올리게 하는 거 없습니다.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얼마나 이 비즈니스처럼 잡처럼 좋은 잡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이 과거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게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만 여기 옆에 있으면 싫어. 그래서 다른 데로 가. 4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왠지 싫어.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 보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공부 잘하라고 많이 때리고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공부 잘하라고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혼낸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렇게 생각, 기억이 있는 거야. 나만 때리고. 그러니까 왠지 아버지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것은
이제 당신도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아들, 딸을 잘 되라고, 내 새끼 잘 되라고,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의미에서 혼내고 때린 것이지. 그걸 이해하십니까? 물으면 그때 당시 5살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40 넘은 사람은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순간 기억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라는 기억이 아버지가 나를 잘 되라고 무척 사랑하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런 감정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최면은요, 깨어나는 순간 낫는 겁니다. 약 먹는 것처럼 뭐 수술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낫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